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5번째 시간과 6번째 시간, 앞으로 2시간 동안에는요,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에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대 최소의 포인트는요, 일단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범위가 없을 때와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2차 함수는요, 표준형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다.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타냈을 때요. 물론 a의 부호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일 수도 또는 위로 볼록일 수도 있습니다. 자, a가 만약에 양수라고 하면요.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때 꼭지점의 좌표가요. x좌표는 p고 바로 y좌표는 q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위로 계속 쭉쭉쭉쭉쭉 뻗어나갈 거기 때문에요. 이러한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위로 올라가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2차 함수식에서요. 일단 나올 수 있는 y의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은요. 바로 q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x는 어디에서요? x는 p에서 가장 작은 y값을 갖습니다. 즉 p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네, q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최소값이나 최대값은요, y의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a가 음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a가 음수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꼭지점은 p, q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얘는 밑으로 계속해서 뻗어 내려갈 거기 때문에요. y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은 알 수 없죠. 그쵸? 그러면 최소값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최대값은 여기에 나올 수 있는 y값 중에 제일 큰 경우는요. q가 제일 큰 경우예요. 그래서 언제 갖는다? x가 p에서 y값이 제일 큽니다. 최대값으로 q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꼭지점 좌표가 너무 중요한 거는요.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 즉 x가요. 전 범위를 하고 있을 때는요. 일단 꼭지점 좌표에서 최소값을 갖거나 또는 최대값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x 자체가 전 범위일 때 할 수 있는 얘기고요. x가요. 전 범위가 아닐 때도 있어요. 즉 일부분으로 x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은 x가 수 전체 범위일 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자, 그래프가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되는데 이 그래프를 다 그려라가 아니고요. x의 범위가 a 이상 b 이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y는 fx라는 바로 이런 2차 함수식에서 x가 a 이상 b 이하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그래프를 전체 다 그리지는 않습니다. x가 a일 때부터 b일 때까지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여기일 때부터 b가 짜자자잔 요만큼일 때. 자, 그러면 실제로 그려지는 것은 여기만 그려져야 됩니다. 바깥은 그려지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하고요. 실제 그려져야 되는 부분만 이렇게 이어서 실선으로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요. 최소값도 같고요. 최대값도 같습니다. 최소값은 언제 같냐 하면요. 꼭지점이 y좌표일 때 최소, y값 중에 제일 작을 땐 꼭지점이 y좌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장 클 때는 언제냐면요. 바로 x가 b일 때, 가장 높이 있으니까 x가 b일 때 fb가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최대값이 가장 클 때니까 제일 큰 최대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꼭지점이 y좌표일 때가 최소값을 갖는다. 아까는요. x가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없이 뻗어 올라가거나 한없이 뻗어 내려올 수 있어서 그때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안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범위가 딱 주어지면 최대값, 최소값을 둘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다. 꼭지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부터 B까지다라고 했는데 A가 여기일 때 B가 여기다 라고 하면 꼭지점의 좌표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A상 B야 이다. 그럼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그려줘야 합니다. 되겠죠? 요만큼만 그려주면 된다. 그러면 언제 최소를 갖게 되나요? X가 A일 때 최소를 갖게 됩니다. FA가 최소값이 되는 경우예요. 자, X가 B일 때 FB가 최고로 클 때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요. 지금 범위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요. 꼭지점의 좌표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들어있다면 그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게 될 거고요. 자, 최대값을 가졌다 그러면 최소값은 경계의 약 끝쪽에 있는 함수값을 살펴봐야 돼요. 물론 최소값을 가졌다 그러면 최대값으로 경계의 양 끝값에 대한 함수값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꼭지점의 좌표가 이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일단 경계, 양쪽 끝에 있는 함수값을 가지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념은 바로 이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꼭지점을 표현하여라 라고 했죠.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을 찾고 그때 x값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미 표준형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 찾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2,5더라. 그렇죠. 2,5더라. x가 2일 때 y가 5더라. 됐죠? 자, 그래 놓고 2차 계수가 1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위로 쭉쭉 뻗어나갈 거기 때문에요.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소값은 언제 존재한다? x가 2일 때 최소값으로 5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이런 형태에서 볼까요? 자,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건 일반형이기 때문에요. 2차 함수 표준형으로 고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y는 2차 계수인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요. x제곱 마이너스 3x. 자, 상수항 밖에 뒀고요. 완전제곱식 만드는데 필요한 값을 한번 따져볼게요. x계수가 마이너스 3. 반띵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해서 4분의 9입니다. 4분의 9를 더했다 뺐다 하겠죠? 근데 정작 완전제곱식 만드는 데는요. 앞에 항 3개만 필요합니다.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9는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곱해져서 나갈 거니까 플러스 4분의 9예요. 플러스 4분의 9에다가 마이너스 7이다. 이것까지 계산했어요. 플러스 4분의 9에다가 마이너스 7이다. 7은 4분의 28이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4분의 19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표준형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꼭지점의 좌표는요.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9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9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2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음수니까요. 이렇게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때는요. 밑으로 쭉쭉 뻗어나갈 거니까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최대값만 있습니다. x는 2분의 3에서 뭐를 갖는다? 최대값을 갖습니다. 얼마를 갖죠? 마이너스 4분의 19를 최대값으로 갖습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요. 최대값, 최소값 및 치역을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에 조금 낯선 용어로 나와 있는 게 바로 치역입니다. 치역. 치역은요. y값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y값의 범위. 이 안에서는요. 앞에와 조금 다른 건 x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x가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사실 그려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는요. 얘를 예쁘게 표준형으로 고쳐주면요. x-1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꼭지점의 좌표는 사실 꼭지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거든요. 1, 마이너스 4다. 좋아요. 1,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해서요. 짜자자자잔. 짜자자자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근데 다 그릴 수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만 그릴 거예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리고 3일 때. 그러면 이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y의 값은 얼마인지 알아볼게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제곱하면 4,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주면 5가 되죠. f-2의 값은 5입니다. 자, 이번에는 f3의 값도 한번 알아볼게요. x가 3일 때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되지요. 자,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요, 5를 지납니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5를 지난다. 그 다음에 x가 3일 때는요, 0을 지난다. 됐죠? 그래서 이때 그래프를 어디까지만 그린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 5를 지난다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x가 3일 때까지. 실제로 그려주는 건 이만큼만 그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만큼만 그렸습니다. 다른 데는 사실은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선으로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프는 명확하게 실선으로 이어지는 부분은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 안에서 최대값은 언제겠습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 같죠. 그래서 요때가 최대값이 됩니다. 최소값은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의 좌표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꼭지점에서 최소값 같지요. 네, 최소값은 여기서 같겠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럼 y값의 범위는요. y가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4고요. 제일 클 때가 5입니다. 그래서 y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꼭지점의 좌표가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표준형으로 한번 잘 고쳐주면요. 2로 묶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5 해주면 완성됐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러면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x는 0부터 1까지만 주어져 있어요. 꼭지점 포함을 안 해요. 그러면 x가 0일 때의 함수값은요. 마이너스 3이죠. x가 1일 때 함수값은요. x에다 1 대입해 봤더니 3 되네요. 그래서 지나는 점은 어디냐면요. x가 0일 때는 마이너스 3 여기를 지나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요. 3을 지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나요. 그래서 그래프를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이었을 건데 실제로 다 그릴 수는 없고요. x가 0일 때부터 x가 1일 때까지 요만큼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y값 중에 제일 클 때고요. 이때가 y값 중에 제일 작을 때입니다.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값은 3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최대값. 그러면 최소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러면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요. y값의 범위라고 그랬죠. y가 제일 작을 때부터 제일 클 때까지 그렇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 구할 때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주어져 있는 범위의 양 경계에 대한 함수값을 직접 살펴보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함께 2차 함수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y는 2차 함수의 식을 우리가 직접 만들 거예요. x는 p에서 최소값 q를 갖는다. 자,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x는 p에서 최대값 q를 갖는다.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즉 이 말은요. x가 어디에서 최대값 갖는다 또는 최소값 갖는다 이렇게 주어진 최대 최소로 이 함수의 식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전제는
x가 수 범위 전체라는 게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x가 p에서 최소가 q를 갖는다 이 말로 알 수 있는 거는요. 아, 꼭지점의 좌표가 p, q겠구나. 그리고 최소값 갖는 걸로 봐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상태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때는 어떤 형태에다 대입하면 된다?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꼴의 이차함수식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 지금 여기서 p와 q는 알아냈으니까요. 단지 모르고 있는 건 a만 모르죠. 이 a는 다른 힌트를 통해서 뭐 지나는 점의 좌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x가 p에서 최대값 q를 갖는다. 이때 말해주고 싶은 거는요. 바로 꼭지점의 좌표였던 겁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p, q다. 이 말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최대값 갖는다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인 그래프였나 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y는 a의 x-p의 제곱.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 요렇게 표준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PQ 알고 있으니까 지금 모르고 있는 건 사실 A만 모르는데 역시나 다른 조건. 예를 들어서 지나는 한 점의 좌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이차함수식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준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네, 그래서 우리 46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이 3이고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렇죠. 바로 여기서 의미하는 게 무엇이다.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겠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형을 만들어 보면요. 2차 계수는 아직 잘 모르지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라서요.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다. 이렇게까지 만들 수가 있죠. 자, 이게 1단계인데요. 두 번째 단계, 아직 모르고 있는 건 a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 있는 조건을 보세요.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5다라고 주어진 조건을 보면서 아, x에다 1 대입하면 y가 마이너스 5다. 1, 마이너스 5라는 점을 지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보면 a값까지 완성이 됩니다. 살펴보니까요. y에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해볼게요. y에다가는 마이너스 5는 a 곱하기 x에다 1 대입하면요. 1 플러스 1의 제곱 네, 4입니다. 그리고 3이다. 그러면 4a가 마이너스 8 되니까요.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2차 함수의 식이 완성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그래요. 2차 계수가 음수 나오니까 위로 볼록이라서 최대값 갖는 거 맞는 말이죠. 그쵸? 자, 이번에는요. 여기서 한번 알아볼까요? 2차 함수가요. x는 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갖도록 한다. 지금 x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y는 지금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는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이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꼭지점의 좌표만 알면 2차 계수인 a는 어떡하냔 말이에요. 다른 조건이 분명히 주어져서 2차 계수를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일단 y는 a의 x-2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이런 꼴이라는 건데 아직 a를 모르죠. 2차 계수를 모르는데 사실 얘를 전개했을 때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 보니까 자,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2차 계수가 2구나. 됐죠? 아, 2차 계수가 2입니다. 2의 x-2의 제곱 마이너스 3. 지나는 다른 한 점을 알려준 게 아니니까 2차 계수를 직접 알 수 있게 옆에서 힌트를 줬습니다. 자, 전개 한번 해볼게요. 2x 제곱 앞뒤 2배하면 마이너스 4x죠. 마이너스 4x의 2배니까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죠. 4의 2배하면 8, 8에서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5. 그래서 이때 x의 계수는 마이너스 8이고요. 다음에 상수항이 5입니다.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건 b와 c를 구하라 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 8이고요. c는 5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형태 일반형으로 주어지긴 했는데요. x는 마이너스 3에서 최대값 9를 갖는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면서 아, 꼭지점의 좌표 줬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마이너스 3,9 이렇게 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좋아요. 그러면 y는 a의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9다. 바로 이건데요. 2차 계수를 몰라요. 근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지나는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다면 대입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직접 2차 함수가 이런 꼴입니다. 라고 하면서 2차 계수가 마이너스 2임을 알려줬습니다. 아, 여기서 알고 있는 게 뭐다? A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알려줬구나.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9가 된다.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해보면 X의 계수와 상수항 알 수 있겠죠. 마이너스 2X 제곱. 다음에 앞뒤 2배 하면 6X에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12X. 뒤에 거 제곱하면 9죠. 9에 마이너스 2배 하면 마이너스 18. 상수항 더해서 마이너스 9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계수인 마이너스 12가 B란 얘기고요. 상수항인 C가 바로 마이너스 9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B와 C의 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할 때는요, 기본적인 형태로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서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혹시라도 x의 범위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x범위 주어지는 건 사실 중등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고 우리가 수원 과정에서 맛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x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꼭지점의 좌표가 들어있나, 그 범위 안에, 또는 안 들어있나. 자, 그걸 통해서 경계값의 함수값이 누가 최대 최소인지까지 함께 포함해서 알아줘야 한다는 거. 그리고 최대 또는 최소가 주어져 있을 땐 꼭지점의 좌표를 주어진 거니까 바로 2차 함수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까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최대 최소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